안녕하세요. 이번 사용자 발화에서 응답까지 그래프 기반 에이전트로 동작하는 AI 서비스 발표를 맡은 카카오 이든입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한눈에 보기에서는 현재 서비스 중인 카나나의 주요 서비스들에 대해 소개드리고, 에이전트 그래프 이해하기에서는 각 서비스에서 에이전트 그래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조 살펴보기에서는 에이전트 그래프가 동작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고, 에이전트 빌더 소개하기에서는 에이전트 그래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빌더 플랫폼을 소개하며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카나나의 서비스 소개입니다. 카나나에서는 쇼핑, 로컬, 카나나인 카카오톡, 그리고 카나나 검색으로 총 4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카나나 쇼핑은 트렌디한 선물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생일인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면 다가오는 친구 생일을 확인할 수 있고, 홍보미 생일 선물 추천해줘 라고 말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상품과 리뷰 데이터, 그리고 친구와 주고받은 선물 이력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선물을 추천해줍니다. 추천 과정에서는 단순히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추천 사유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충분히 납득하고 만족스러운 선물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나나 로컬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맛집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기 좋은 와인바 찾아주고 날씨도 확인해줘 라고 하면 주말의 날씨를 검색하고 카카오맵의 데이터와 웹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기 있는 맛집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장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뭐야? 또는 이 가게 주차할 수 있어? 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해당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톡안의 카나나, 일명 카나나인 카카오톡인데요. 이 서비스는 앞서 보여드린 쇼핑과 로컬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용자의 요청을 이해하고 답변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디바이스에 설치된 경량 모델이 사용자의 관심 정보와 이벤트를 탐지해서 놓치기 쉬운 타이밍에 맞춤 추천, 그리고 리마인더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서비스는 AI가 도와주는 쉬운 검색, 카나나 검색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안에서 질 높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검색한 데이터는 채팅방에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여의도 불꽃축제 관람 꿀팁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 뭘 챙겨가는 게 좋은지, 교통통제가 예상되니 어떻게 이동하면 좋고 명당은 또 어디인지, 여러 검색어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한 번의 검색만으로 종합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서비스들은 그래프 기반의 에이전트로 사용자의 발화를 처리하는데요. 이번 섹션에서는 왜 그래프 방식을 채택했는지, 그리고 그래프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나나 서비스에서 그래프 방식을 채택한 이유를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플로우 설계입니다. 발화가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가 흐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각 단계의 역할과 데이터 흐름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GUI 툴을 활용하면 누구나 직관적인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검색 같은 일부 노드들은 여러 시나리오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작업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처리하려는 작업의 성격 또는 현재 상태에 따라 모델, 툴, 프롬프트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엔 경량 모델을, 복잡한 작업엔 고성능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프롬프트가 모든 시나리오를 커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토큰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A/B 테스트가 편리합니다. 테스트하려는 부분만 바꾸면 두 그래프의 응답을 비교할 수 있어서 평가 과정이 단순해지고 테스트와 검증 사이클을 훨씬 빠르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서비스의 그래프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나나 쇼핑의 그래프 구조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카나나 쇼핑 서비스에는 LLM의 응답을 텍스트로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시나리오마다 보여줘야 하는 UI 요소가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조회 결과는 리스트 형태로, 상품 추천은 카드형으로 UI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프를 DAG, 즉 방향 있는 비스난 그래프로 구성하고 시나리오 단위로 그래프 흐름을 분리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카나나 쇼핑의 그래프 구조인데요. 본격적으로 흐름을 보기 전에 그래프에 쓰인 색과 선의 의미부터 설명드리면 편하게 노란색은 LLM 노드, 파란색은 툴 노드, 그리고 점선은 내부의 동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상에 LLM 노드와 툴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LLM에서 툴로 연결되는 엣지는 LLM이 해당 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툴에서 LLM으로 연결되는 엣지는 툴의 결과가 LLM으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실제 그래프의 동작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최초 진입점은 스타트 노드인데요. 이 노드는 사용자의 바라가 어떤 요청인지 판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미에게 줄 선물 추천해줘 라는 바라가 들어오면 스타트 노드는 이건 친구 선물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네 라고 판단하고 친구 이름과 함께 친구 검색 툴을 호출합니다. 친구 검색 툴 내부에서는 친구의 생일과 주고받은 선물을 조회하고 연결된 LLM으로 전달합니다. LLM은 선물 추천이 필요함을 판단하고 친구의 나이, 주고받은 선물 이력, 가격대 등과 함께 선물 추천 툴을 호출합니다. 선물 추천 툴 내부에서는 전달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선물을 추천하고 리랭커로 정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된 선물이 LLM에 전달되면 스트리밍 응답과 함께 추천 카드가 화면에 노출되는 흐름입니다. 이 DAG 그래프 구조는 그래프의 흐름을 제한해서 서비스에 노출되는 최종 출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흐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LLM의 툴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다음으로 카나나 로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맛집을 추천하려면 여러 조건이 결합된 복합 바라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0인 이상 예약할 수 있고 와인이 잘 어울리는 판교식 장소 추천해줘. 그리고 주차도 가능해야 해와 같은 바라도 대응할 수 있어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웹 검색 툴이 추가되면서 LLM이 툴을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 장소에 대해 질의할 때는 다른 장소의 정보는 섞이지 않고 그 장소에 집중해서 답변하도록 제어해야 했습니다. 로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쇼핑 그래프 구조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먼저 기존 쇼핑 그래프는 DAG였기 때문에 툴의 활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LM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프 일부에 사이클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 툴을 여러 번 반복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판교 평양냉면 맛있는 집 추천해줘 라고 하면 충분한 결과를 수집할 때까지 웹검색 툴을 여러 번 호출하고 웹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장소 추천 툴을 호출한 다음 리랭커로 결과를 정렬해서 최종 추천 리스트를 생성하는 흐름입니다. 즉 LLM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그래프를 순회할 수 있으면서 최종 출력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장소 추천 툴의 파라미터를 수십 개로 늘려서 사용자의 복잡한 조건 발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어요. 슬라이드 하단에 보이는 그래프는 특정 장소 지리를 처리하기 위한 RAG 기반의 경량 그래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장소에 대해 질의했을 때는 그 장소에만 집중해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큰 그래프로 모든 발화를 처리하는 대신 목적에 맞게 그래프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나나인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앞선 쇼핑, 로컬 발화에 대해 모두 대응할 수 있어야 했고 앞으로 검색 등 여러 도메인이 추가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일 그래프에 등록해야 하는 툴이 많아졌는데요. 하나의 LLM에 너무 많은 툴이 주어지면 토큰을 불필요하게 소비하고 툴 선택의 정확도까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이전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 도메인 단위로 에이전트를 나누고 각 에이전트가 맡은 도메인 안에서만 관련된 툴과 LLM을 활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에이전트가 담당하는 영역 안에서 독립적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고 이후에 도메인이 추가되어도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 에이전트는 발화를 받아서 적절한 에이전트로 라우팅하는 역할을 맡고 로컬 도메인은 식당 검색 에이전트, 쇼핑 도메인은 선물 추천 에이전트가 나누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카나나 검색은 사용자에게 완결성 있는 검색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단발성 응답보다는 단계적 사고와 풍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정돈된 문서 생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정된 형태의 컨텐츠가 아니라 AI가 컨텐츠에 따라서 적절한 형태의 문서 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LLM은 주어진 툴을 기반으로 단순히 응답만 생성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컨텐츠 요소가 들어간 문서를 생성하려면 별도의 구조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카나나 검색 그래프는 띵크 페이지와 제너레이션 페이지로 나뉘어서 동작합니다. 띵크 페이지에서는 컨텐츠를 생성하지는 않고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고하는 데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웹 검색이나 상품 검색 툴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탐색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냅니다. 복합적인 판단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리즈닝 모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띵크 페이지에서 충분한 정보가 모이면 제너레이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띵크 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질 컨텐츠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툴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화면 렌더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LLM이 헤드폰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로 스트리밍하다가 AI 서머리 툴을 활용해서 요약 카드를 렌더링하고 다시 텍스트로 설명하다가 상품 카드 툴을 활용해서 헤드폰 목록을 렌더링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프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나나 쇼핑에서는 DAG 구조를 통해 서비스 최종 출력을 제어했습니다. 카나나 로컬에서는 LLM이 여러 도구들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프 일부에 사이클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카나나인 카카오톡에서는 도메인 단위의 관심사 분리, 그리고 독립적 확정과 최적화를 위해 에이전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카나나 검색에서는 띵크와 제너레이션 페이지로 구조를 구분해서 정보 탐색과 콘텐츠 생성을 분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카나나의 서비스와 각 서비스에서 사용 중인 에이전트 그래프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에이전트 그래프를 실행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구조와 빌더 플랫폼에 대해서는 클로이가 이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반부 발표를 맡게 된 카카오 클로이입니다. 이번 시스템 구조 살펴보기에서는 앞에서 이든이 설명했던 그래프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조금은 기술적인 이야기라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도는
전체 시스템 중에서 에이전트를 실행하는데 핵심적인 컴포넌트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입니다. 서비스 형태에 따라 맨 앞단의 서비스 진입 영역만 달라질 뿐, 그 뒤에서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구조는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인 카나나 쇼핑을 개발할 때는 모든 컴포넌트를 구축해야 했기 때문에 총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신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서 카나나 로컬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개발 시간이 약 50% 정도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를 새로 런칭하게 되더라도 이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서비스 런칭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컴포넌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 각각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전트 익스큐터입니다. 에이전트 익스큐터는 사용자의 발화를 받아 에이전트를 실제로 동작시키고 응답을 생성하는 컴포넌트를 말합니다. 코틀린 기반의 스프링 웹플럭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 내용은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저에게 전달됩니다. 에이전트 그래프를 구성하는 노드에는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크게 LLM 실행과 관련된 LLM 노드 그룹과 툴 실행과 관련된 툴 노드 그룹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LLM 노드 그룹은 다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노드는 모두 LLM을 실행시킵니다. 프롬프트, 인접 노드 목록, 프로그레스 메시지, 모델 옵션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LLM 노드는 기본적인 LLM 호출을 담당합니다. 싱크 노드는 그래프 내에서 생각을 담당합니다. 주로 복잡한 사고에 적합한 리즈닝 모델을 사용합니다. 생성된 추론 내용은 화면에 전달하지 않고 모델 히스토리에만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젠 노드는 싱크 노드에서 생성한 추론을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렌더링 툴을 연결하여 실행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LLM 노드 그룹에 연결할 툴 노드 그룹이 있습니다. 툴 노드 그룹은 LLM에게 전달할 펑션 콜을 담당하는 노드입니다. LLM에게 전달할 툴의 파라미터, 디스크립션 등을 담고 있습니다. 툴 노드는 여러분들이 챗 컴플리션즈 API를 사용하실 때 함께 전달하는 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MCP 노드도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표준화된 프로토콜 방식으로 툴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렌더링 노드는 화면에 그릴 UI 컴포넌트를 직접적으로 매핑하여 노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런 노드 타입은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노드를 확장하여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툴을 실행하는 툴 익스큐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툴 익스큐터는 정의된 툴의 API를 실제로 호출하여 동작시키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렇다면 툴 익스큐터에서 하는 역할 중 서브 LLM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도 분석, 쿼리 리라이트, 요약, 툴 선택, 응답 생성, 리랭킹 이렇게 모두 6가지는 원래 메인 LLM에서 처리하던 기능입니다. 서비스가 커지면 메인 LLM이 서비스를 위해 해야 할 일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일 모델의 부하가 커지는 등의 단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LLM에는 의도 분석, 툴 선택, 응답 생성의 역할만 맡기고 툴 내부의 세부 작업은 서로 다른 작은 모델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내부에서는 서브 LLM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브 LLM에 대해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할머니에게 드릴 선물 추천해줘 라는 발화를 하게 되면 선물 추천 툴이 호출됩니다. 이 선물 추천 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실행됩니다. 할머니에게 드릴 선물 추천해줘는 자연어 기반이므로 검색을 잘 할 수 있도록 검색에 최적화된 쿼리가 필요합니다. 파인 튜닝된 LLM 모델을 사용하여 추천 쿼리에 알맞도록 쿼리 리라이트를 진행합니다. 그 후 리라이트된 쿼리로 선물 추천 API를 호출하여
추천 결과를 받습니다. 여기서 추천된 선물들은 또 다른 LLM 모델에게 각각 병렬로 호출하여 선물 추천 이유를 생성합니다. 앞에서 나온 모든 응답을 합쳐 최종적인 툴 리스폰스로 메인 LLM에 전달하면 다음과 같은 응답이 서비스에서 노출됩니다. 이런 쿼리 리라이트나 추천 사유를 메인 LLM을 통해 실행할 수도 있지만 메인 LLM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풋 토큰을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브 LLM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과 보안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델에게 필터링하여 응답값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응답값은 화면 UI로 나타내기 위한 응답값과 대부분 다릅니다. 따라서 툴을 호출하는 동안 모델에게 전달할 응답과 화면에 전달해야 할 응답을 분리하여 리스폰스를 생성합니다. 이 화면의 데이터는 카나나 쇼핑에서 이번 주 생일인 친구 조회를 하는 툴 응답의 일부입니다. 모델에게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와 마스킹된 개인정보를 전달합니다. 화면 UI에는 리치한 말풍선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메타 정보가 필요합니다. 유저의 아이디, 생일뿐만이 아니라 닉네임, 프로필 사진, 주고받은 선물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툴 익스큐터는 이렇게 단순히 API 호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게이트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게이트웨이는 말 그대로 모델 앞단에 위치한 프록시 역할의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요청을 각 모델에 맞는 포맷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내부 모델인 코텍스나 클로드, GPT, 제미나이 등 여러 가지 LLM 모델들을 성능, 비용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공사나 모델에 따라서 요청, 응답 스펙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일관된 형태로 LLM을 호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챗 모델만 사용할 때는 프로바이더나 모델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오픈AI의 컴플리션즈 API에 컨버터블하여 별도의 컨버팅 로직 없이도 동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즈닝 모델이 출시되면서 프로바이더별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 게이트웨이에서는 에이전트 익스큐터에게 프로바이더와 모델에 상관없이 일관된 리퀘스트 리스폰스 형식을 제공합니다. 대신 다양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컨버팅 로직을 수행합니다. 새로운 포맷의 모델이 생기면 컨버팅 로직을 추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모델 게이트웨이는 카프카와 드루이드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그래프, 노드별, 인풋, 아웃풋 토큰 수나 레이턴시 등 통계 매트릭을 수집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통계를 통해 어느 모델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 응답 속도는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확인하여 내부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작하는 에이전트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 그래프와 프롬프트를 더 빠르게 실험, 적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빌더가 꼭 필요했습니다. 지하 1층 포레스트홀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에이전트 빌더는 내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려준 플랫폼입니다. 지금부터 왜 만들었고 무엇을 해결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프롬프트를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했습니다. 기획, 모델, 백엔드가 시트를 수정하면 알림을 받고 그 내용을 다시 코드로 손수 반영했죠. 효율이 낮고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테스트 주기가 느려지다 보니 개선 속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프롬프트나 툴 정보, 그래프 구조가 바뀔 때마다 배포가 필요했습니다. 시트가 변경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카톡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지라 티켓을 생성하고 기 브랜치 생성, 코드 수정,
PR 리뷰,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주 반복되다 보니 개발 테스트 사이클이 비효율적이었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드코딩을 벗어나 운영 중에도 변경이 가능한 체계를 고민했습니다. 그래프를 DB화하는 걸 넘어서 빌더 자체를 플랫폼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핵심 원칙은 6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비개발자도 사용 가능하도록 직관적일 것. 두 번째, 버전 관리, 롤백이 가능할 것. 세 번째, 팀, 서비스 단위로 권한 API 키를 격리할 것. 네 번째, 모델 장애 시 폴백 모델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다섯 번째, 배포 없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있을 것. 여섯 번째, 그래프 내에서 MCP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 이 원칙을 우선순위대로 구현하며 점차 기능을 확장했습니다. 단순한 사용 흐름 덕분에 직관적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생성하고 프롬프트, 모델명 등 세부 내용을 입력한 뒤 노드끼리 엣지로 연결해주면 완성입니다. 한 화면에서 그래프와 노드 속성을 함께 보며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 리뷰, 수정이 매우 빠릅니다. 버전 관리와 롤백. 변경 사항을 저장한 후에는 버전을 릴리즈합니다. 이 릴리즈된 버전이 버전 히스토리에 추가됩니다. 이 버전 히스토리에서 서비스에 적용할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 적용된 버전에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이전 버전으로 즉시 롤백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팀 서비스별로 독립된 관리. 워크스페이스를 분리해 그래프와 사용자 권한을 관리합니다. 모델의 API 키 또한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과 운영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폴백 모델. AI 서비스 특성상 LLM 모델의 이슈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슈 발생 시간이 정해둔 시간을 넘거나 일정 횟수 임계치를 넘기면 자동으로 폴백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여 모델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 연속성을 지킵니다. 릴리즈하기 전 본인이 만든 그래프를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제 동작을 빠르게 점검합니다. 현재 그래프가 어떤 툴을 호출했고 어떤 응답을 생성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프롬프트를 바로 수정하고 버전 차이도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CP 서버 지원입니다. MCP 서버를 연결하여 모든 툴을 연결할 수도 있고 필요한 툴만을 선택하여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린더 MCP 서버는 CRUD를 모두 지원하지만 선택한 노드에서는 캘린더 조회만 하고 싶다면 해당 툴만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카나나 쇼핑 개발 당시에는 빌더도 함께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코드 배포로 릴리즈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프를 8개 생성하였고 릴리즈는 73회 이루어졌습니다. 빌더가 완성되고 난 뒤 개발하게 된 카나나 로컬에서는 그래프 수가 15개로 증가했고 릴리즈는 383회로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자유롭게 테스트해보고 배포하며 릴리즈를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부에서 테스트하며 생성한 그래프는 총 290개이며 릴리즈는 거의 2000회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롭게 그래프를 생성하고 테스트하고 릴리즈하며 저희 서비스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만든 서비스와 시스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나나에서는 명확한 플로우 설계와 생산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그래프 방식을 채택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할 때에는 각 특성에 맞춘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그래프 구조를 발전시켰습니다. DAG, 사이클, 에이전트, 싱크체인 분리 구조 등 끊임없이 발전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익스큐터 게이트웨이로 설계된 기본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모든 서비스들이 이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게 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 빠른 실험과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도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자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 배포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실제로 약 50%의 개발 생산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사용자 발화에서 응답까지 그래프 기반 에이전트로 동작하는 AI 서비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